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12월 마지막 월입니다. 에듀윌 시사상식 강의를 맡은 양광모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번 달 시사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12월 시사의 총 소재는 45개입니다. 커버 스토리라고 이번 달 제일 중요한 시사 2개를 이제 앞서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외에 10개는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께 자, 이번 달 시사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보시죠. 자, 먼저 커버 스토리입니다. 이번 달에 좀 가장 핫했던 내용들 중에 10월 29일 거의 10월 마지막에 있었던 무슨 참사가 있었죠? 자,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행사를 즐기기 위한 시민들이 이제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를 이번 달 탑픽에 하나로 가져왔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된 건데 강원도의 레고랜드라는 이제 대형 테마파크를 지으면서 이게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자 강원도지사 김진태 도지사가 이 레고랜드 시행사의 어떤 채권 ABCP라고 하는 어음을 이제 회생 절차를 밟게 함으로써 갚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촉발해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한번 요동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레고랜드 사태까지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타까운 얘기네요. 이태원 참사입니다. 할로윈의 비극이다 라고 이제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참사 당일 이제 밤에 119 소방대원이 와서 자, 지금 CPR 심폐소생을 하는 모습도 약간 가려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실어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이 이태원역에 상당히 많은 이제 추모와 관련된 포스트잇과 꽃과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묵념 같은 모습이 담겨진 내용이네요. 이게 이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태원에서 우리나라 거의 지금 최악의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월 29일 이제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수많은 인파가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뒤에 있는 이제 클럽 거리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특히 이제 좁은 골목에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면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골목으로 지나다니려는 사람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밑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그 골목 안에 있는 술집이나 클럽을 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들도 끼어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렸었던 이제 상황이었어요. 사망자가 정말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의 한 160여 명, 158명의 사망자, 부상자도 한 200여 명 발생했고요. 이것은 자, 우리 304명이 희생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최대 인명 피해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보면은요, 오후 한 10시쯤 그때 가장 이제 신고 접수가 비팔쳤습니다. 압사해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의 내용이 접수된 신고, 그리고 이제 호흡곤란 이런 신고가 한 80여 건 이렇게 접수가 되면서 소방 인력이 긴급 출동했지만 길이 좁고 차량도 많고 또 교통도 잘 통제되지 않아서 현장 도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더 많은 피해를 키웠던 사고였습니다. 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군중 난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뭐냐? 밀집된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마치 한 덩어리의 물과 같은 유체처럼 불규칙하게 요동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1제곱미터당 한 7명 이상의 사람이 몰리게 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 사람만 균형 잃고 쓰러져도 전체가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죠. 자, 우리 이제 10월 29일 토요일 날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10월 29일 토요일이 주말이다 보니까 10월 마지막 일에 있는 할로윈 데이를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 할로윈 데이는요, 자, 유럽과 미국의 10월 마지막 날, 31일 날 귀신 분장을 하고 치르는 축제인데요. 이게 이제 기원전 500년경 아일랜드 켈트족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날은 귀신들에게 사람들의 육신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유령이나 흡혈귀, 해골, 복장을 하고 이제 이런 축제를 치른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제 이 할로윈데이 행사가 전파가 되고 이게 하나의 축제처럼 여겨지면서 항상 이제 10월 마지막 주 주말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음집하고 몰리는 곳에는 이제 이런 행사가 크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뜻하지 않게 코로나 이후에 거의 이제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이 편하게 치를 수 있는 첫 행사다 보니까 한 3년 만에 사람들이 대거 몰렸죠. 그러면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조치였는데요. 자, 경찰, 시청, 구청 모두 손 놓고 있었다는 게 사건 이후에 좀 밝혀진 사실이죠. 경찰 같은 경우는 사건 발생 4시간 전에 이미 경찰 112에 많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압사라는 단어가 13번이나 언급됐는데 경찰의 적절한 통제 조치가 미흡했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서울시도 주최측이 없는 행사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책이 없었고 용산구는 이제 매년 할로윈이 있다 보니까 대책회의를 사전에 열었는데 인파 관리보다는 방역, 시설물 점검, 음식물 지도 점검 이런 거 중심이어가지고 정작 좀 중요했던 도로 통제, 일반 통행과 같은 안전대책 논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 발표 이후에 좀 논란이 됐던 분이 있죠. 바로 우리나라 이런 안전과 관련된 행전안전부의 최고 수장이라고 하는 이상민 장관이 이 행사는 행사 주최자도 없어서 사전 예방이 불가능한 사고다. 그리고 이게 경찰과 소방 대응이 원인인지도 의문이다.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상당히 이제 언론에 그리고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저희 에듀윌 시사상식도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자, 다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자, 레고 밟은 한국 경제다. 레고를 밟게 되면 상당히 발이 따끔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자, 강원도의 이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쇼크가 왔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채권 시장을 한번 휘청이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사진이 우리나라에 있는 강원도의 레고랜드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이제 글로벌 테마파크로서 성공을 거둘 거라고 봤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결국 이제 회생 절차를 선언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발발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고랜드 사전 지식부터 좀 알고 갈게요. 자, 강원도 춘천 중도에 들어선 대형 테마파크입니다. 전 세계 10번째 테마파크고요. 아시아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유치하려고 하는 강원도에는 이 레고랜드 유치가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라도 추진을 하려고 했고 이게 결국 이 문제의 발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레고랜드를 건설하는 시작부터 좀 문제가 있었어요. 우선 사업비가 좀 너무 컸습니다. 6,600억 원. 자, 그리고 더 문제는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팠더니 여기에서 청동기 유물이 대거 출토가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사업을 잠시 멈춰야겠죠. 그래서 착공 11년 만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11년이나 걸렸다는 거죠. 그럼 그동안 공사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금융 비용이라든지 지연 이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게 이제 사업비를 더 키웠고요. 또 하나는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레고를 가지고 있는 이제 멀린 엔터테인먼트에 상당히 우호적인 수혜를 많이 주었습니다. 100년 동안 이 강원도 중도 땅을 무상임대 해주는 조건이 있었고요. 또 이제 이 멀린 엔터테인먼트하고 저희 강원도에서 이렇게 레고랜드를 짓지만 레고랜드 외에 관련 인프라들도 다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됐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 사업성이 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결국 이게 사업성이 있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의 쇼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9월 28일 날 김진태 도지사가요. 이 레고랜드 개발 시행사인 강원 중도개발공사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회생 절차라는 거는 이제 이게 곧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정리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돈을 빌려준, 특히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빌려준 채권에 대해서는 돈을 갚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자체가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선언한 순간 우리나라의 신용이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한국에 이제 돈 빌려주면 안 되겠다. 지자체도 돈을 갚지 않는다. 신용 등급 별로 의미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 시장에 수요자들이 없게 되니까 채권 금리가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무도 이 채권을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자, 보면은요. 이 강원도가 이제 지급 보증을 약속했던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입니다.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 믿고 투자해라. 보통 이제 이런 어음들은 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용이 괜찮으면 빌려주는데 강원도가 지급 보증했으니까 신용 괜찮겠지 해가지고 빌려줬는데 결국 이게 회생 절차, 즉 갚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바람에 부도 처리가 될 것임을 예견했죠. 그래서 부도 처리가 되면서 촉발이 됐습니다. 여기에 돈을 빌려준 한 2,050억 정도의 이 기업어음은 주로 우리나라 증권사 10곳, 자산운용사 1곳이 이제 이걸 샀는데 결국 이제 준공이 늦어지고 금융비용이 커지면서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거 전체 매각해봐야 적자가 난다. 400억 넘게 적자가 난다. 그래서 강원도가 회생 신청을 하게 됐고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쇼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참고로 자, ABCP라고 하는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이게 뭐냐? 자산유동, 부동산 관련된 자산을 유동화시켜서 돈을 갚겠다. 즉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 발행한 대출 채권을 기초로 해서 만든 기업어음입니다. 주로 이제 한 단기로 우리 부동산에서 돈 나올 거니까 여기서 돈 나오면은 당연히 갚아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신용을 이제 가지고 그런 신용을 가지고 빌려주는 걸 말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결국 강원도에서 지급 보증했지만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갚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신용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채, 기업어음, 그 여타 기업어음 등 자금 시장이 큰 충격을 받게 됐고요. 이게 채권 시장 전반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기업어음 CP의 금리가 4.25까지 단기물이에요. 근데 단기 채권
단기 금리가, 단기 이자가 4.25까지 치솟았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 중에서도 3년물 정도면 상당히 단기죠. AA- 상당히 우량한 채권. 회사채 단기물도 5.588%까지 최고치를 경신하게 됩니다. 이런 큰 충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에 이제 김진태 지사가 이거는 정치로 풀어가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든 강원도가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돈 안 갚겠다. 부도 내겠다. 회생 신청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채권 시장 전체가 출렁이 된 거죠. 이걸 미처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강원도 예산으로 갚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신용을 많이 잃게 되었죠. 정부도 단기금리가 치솟아서 이 수백억, 한 400억 아끼려다가 결국에 중소형 증권사들이 자금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소형 증권사들은요, 이런 ABCP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좀 이제 수익을 많이 창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위험은 하지만 그래도 단기니까 괜찮겠지 라고 해가지고 이런 ABCP, CP들 많이 살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증권사들이 연쇄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면은 이게 또 2금융권의 부실 리스크가 1금융권으로 전달될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부실이 확산될까 정부가 결국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채권 시장의 물량들을 사주면서 채권 금리를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수백억 아끼려다가 50조를 투입하게 된 결과를 낳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번 달에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의 커버 스토리 토픽이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각 분야별로 중요한 시사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 행정 파트입니다. 자, 두 가지가 있네요. 문 전 대통령이 풍산계 이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우리나라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풍산계를 이제 파양한 사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전용기에 윤 대통령이 이제 전용기를 타고 뭐 아세안 회의라든지 G20 회의라든지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대통령 전용기에 여러 취재 기자들이 같이 탑니다. 근데 어디는 전용기에 못 태우겠다라고 했던 논란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디 언론사일까요? 바로 MBC입니다. MBC 기자는 탑승 불허한 논란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자, 먼저 풍산계 파양 논란입니다. 자, 이 북한으로부터 선물 받은 두 마리의 풍산개가 지금 보이네요. 자, 이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냐? 문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면서 양산에 개인 사저로 이 풍산개 3마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 선물 받은 건 2마리고 그 새끼까지 해가지고 3마리를 데리고 갔는데요. 이 데리고 간 거를 다시 국가에 반납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어떻게 반납하겠다고 했냐? 원래는 선물 받은 이 풍산개들은요, 대통령 개인 게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개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기록관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대통령 기록관에 개를 관리할 만한 시설이 없자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리 비용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거 관련된 시행령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꾸 지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뭐 양산으로 간지 지금 거의 뭐 1년 이렇게 되어 가고 있죠. 1년까지 안 됐지만 하여튼 그거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자, 관리 비용 주겠다는 시행령 마련이 자꾸 지연되자 결국 이제 정부에 반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 안 주니까 걔 못 키우겠다라고 한 거죠. 여당은 이제 키우던 개를 꼭 비용 문제로 파양해야 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야당은 법령이 미비돼서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식으로 개 가지고 싸우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죠.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 탑승 불허 논란입니다. 자, 동남아 순방을 가려고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순방을 가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 이제 대통령 전용기에 여러 언론 기자를 태우게 됐는데 MBC는 안 된다라고 대통령실에서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MBC가 이거는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다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대통령실에서는 이 전용기 탑승시키는 거는 취재 편의를 위해서요 해오던 거고 우리가 탑승시킬지 말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다. 근데 최근 MBC가 외교 관련해서 편파 보도가 심했다. 무슨 사건인지 알죠? 우리 몇 달 전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가서 했던 대화 내용을 이제 그 외무부 장관하고 했던 내용을 이제 언론에서 MBC에서 단독 보도하게 되면서 촉발한 사건이었죠. 약간 욕도 담겨 있는, 그죠? 거기에 이제 편파 보도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 취재편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또 여야가 설전, 심지어 이제 언론까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야당은 언론을 길들이려는 비열한 의도다. 여당은요. 언론도 언론 같아야 언론이지 언론에 탈을 쓰고 이렇게 편파 왜곡 방송을 한다면 그건 언론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하고요. 언론단체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규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와 관련된 두 가지 이슈를 다뤄봤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경제, 산업 상당히 내용이 많이 담겨 있죠. 자, 이번 달에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경제, 산업, 시사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